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3%, 코스닥은 1.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볼 만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바로 환율이겠죠. 우리 외환시장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정말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떤 돈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동안 미국하고 금리 차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했다가 그 돈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기업들 해외에다가 법인을 많이 만들어 뒀습니다. 그럼 그 법인들이 우리 한국 외환시장 자기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기다리는 게 좋겠죠. 좀 더 늦게 돈을 들고 오는 게 나을 거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저 빨리 해외에 있던 돈들을 들고 들어오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튼 뭐 어떤 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빠져나갔던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우리는 내수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기준금리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파 발언을 하던 위원이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로이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올해는 이렇게 세 차례나 금리를 갖다가 0.25포인트씩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전망도 하고 있어요. 설문하니까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다 그래요. 여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환시장에서 보셨다시피 달러 흐름, 돈의 흐름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동안 중동 리스크 계속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 이란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이란 주변으로 막강한 군대를 갖다 대는데 이란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좀 들어갔고, 그 미국에서 중재를 좀 요청했는데 일단은 현재는 이스라엘은 뭐 수용하는 분위기고 하마스 쪽에서는 아직 좀 거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튼 이 중동 리스크가 잘하면 해소될 수 있다는 이는 또 기대감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전기전자병부터 해서 요만큼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근데 전기전자 쪽은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오늘은 16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종목 좀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한국전력은 화면에서 딱 보면 일단 빨간색이 많죠. 또 그리고 현재 추세가 요런데 이제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좀 올라서고 하면 세력들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일진전기는 그냥 화면에서 딱 처음에 딱 볼 때 이렇게 파란색이 많죠. 파란색이 많으면 그냥 제끼는 겁니다. 물론 뭐 AI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많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는데 그걸 갖다가 싣고 나를 전기선이 없다,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전기도 뭐 괜찮죠. 그런데 여튼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건 앞으로 괜찮다는 거지. 현 시점은 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금이 조금, 금 가격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금하고 원하고 우리 자산 그 돈으로서 활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금과 은을 사게 되면은 그 부가세를 냅니다. 상품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 가격도 고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멀리 보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당장 우리가 지금 돈을 좀 돌리고 시장에서 순환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거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일단 그런 차원에서 제끼는 거예요. 이게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지금 현실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파란색이 많으니까 그냥 바로 제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파란색이 많으니까 바로 제끼는 겁니다. 이것도 파란색이 많으니까 제끼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 한번 해먹었고요. 추세 끝. 게임이 끝난 거예요. 순환이, 짧은 순환이 한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요까지, 요거. 두 번이잖아요. 짧은 순환이 한번 있었고.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요거. 지금 현재 이제, 요게 돌아다니는 거, 요겁니다, 요건데, 그러면 상승 여러 가지 있죠. 빨간색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뭐 생각해 보면서 더 들고 있을 수가 있는데 신규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걸 갖다 신규 접근으로 생각을 합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렇게 쭉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좀 정리 좀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많죠. 그래서 이거 오늘 총사 됩니다. 사도 됩니다. 이렇게 사도 되는 날입니다. 빨간색이 많고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이게 세력들도 좀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중간에 들어왔다가 자꾸 실패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하락하는 폭이 또 그 기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이것도 세력들도 그간 몇 번의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시 또 출렁거리게 되면 또 살 기회가 있겠죠. 분할로 여러 번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긍정적으로 볼만하죠. 근데 이 종목이 괜찮은데 현금 흐름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만 괜찮으면 여기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가면 쏴봐도 되는데 이게 망하면은 뭐 강원도 그 일대가 또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망하도록 놔두겠나마는 뭐 그래 생각하면은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강원랜드도 하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들고 간다. 또 이래 생각하면은 이 종목 다소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갈볼 수는 있겠죠. 그건 선택인데 어떤 뭐 권하기로는 현금 흐름 안 좋은 종목들은 뭐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종목 하는데 이거 하나 구색 맞춰볼란다 해서 사볼게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종목은 어중간하죠. 빨간색과 색깔 대충 비슷하면 갈 만큼 같다 생각하고 제끼는 겁니다. 이건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떨어졌다가요. 돌아서는 거. 이제 이렇게 돌아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 앞서 봤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들어 올렸다가 실패를 많이 했는데 요거는 저거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앞서 대한항공하고 이건 다릅니다. 이거 흔들면서 지금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몇 번 나왔죠. 건설주 왜 이 건설이 괜찮은가 말씀드렸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들고 가야 되겠죠. 뭐 오늘도 뭐 사볼란다면 살 수 있죠. 건설이 조금 괜찮은 것은 지금 자꾸 정부에서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니까 뭐 대출을 갖다 조인이 많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믿으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고 자꾸 통제를 하면 좋아지긴 또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갈 때 그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정부에서 자꾸 줄이고 규제하고 뭐 돈의 방향 이래저래 막는다 하더라도 돈이 안 들어가면 돈이 줄어들게 되면 줄었던 만큼 어디에서 채워야 됩니다. 정부에서 세금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 정부에서 빚내서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난다 이런 부족하면 어디 있든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을 지금 막죠. 그러면은 계속 막을 수 있냐?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자꾸 막아버리면 나라 경제가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 전까지 막는데도 계속 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 건설은 뭐냐? 이게 내수잖아요, 내수. 이게 재개발이고.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땅을 뭐 보통 파디비 있습니까? 온데 때만데 다 파디비 가지고 개발을 다 해놨죠. 그럼 지금 이제 도심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이든 뭐 부산이든 또 일부 요즘
뭐 평택, 당진, 뭐 서산, 뭐 그쪽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더 공장 들어가고 하니까 개발이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수가 돌아가려 그러면 이거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집단 대출 형식으로 한번 나가면 그냥 뭐 몇천억에서 조 단위로 뭐 현장마다 그렇게 나가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진행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정비사업 뭐 홈페이지, 뭐 부산 정비사업 뭐 관련 홈페이지, 뭐 대구 정비사업 관련 홈페이지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비사업 지금 조합이 막 만들어지고 막 이런 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소규모, 규모가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엄청 많이 지금 조합 승인이 나서 진행되고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이거 그냥 각각이 작은 데가 그냥 1,000억 뭐 이런 거고, 웬만한 데는 뭐 5천억에서 1조, 좀 괜찮은 데는 뭐 조 단위 넘어가고, 진짜 괜찮은 데는 몇 조 단위로 갑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전국에 한두 개냐고요. 그럼 이거는 이미 이거 대출이 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집행이 되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생각하면 돈이 계속 풀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튼 우리는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잖아요. 매집하는 업종들이 있죠. 그러면 앞서 본 뭐 종목들 많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거는 뭐이 종목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그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종목에 대한 연구를 특히 내수 쪽으로 종목에 대한 연구를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